네, 취업 준비하면서 꼭 알아야 할 산업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슈 파인더입니다. 네, 산업 이슈를 알아서 잘 딱 그리고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잘딱 강사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제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아리백을 한번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S 소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ESG 관련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G를 또 빼먹으면 또 섭섭해 하실까봐 예. 네. 우리 또 G에 대해서, 우리 가버넌스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거벌먼스. 우선 지배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지배구조 혹은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배구조가 맞습니다. 누가 대빵이냐, 밑에서 누가 일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대빵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의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나아가서 이제 경영자와 주주 간의 관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기업 경영에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왜 기업의 최근에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ESG에서 G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ESG 자체가 뭐 때문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ESG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좀 평가하는 데 좋은 지표로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생겨난 제도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철학 자체가 이게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배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주주의 이익 이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시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예. 또 제가 투자자 입장이면은 이런 기업이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G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G를 뭐로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배구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주주를 위한 이익,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모두 평가 요소로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존중.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해외도 뭐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앞서 제가 대빵이라는 표현했지만 대표자가 거의 오너 체제인 경우에는 또 의사진이 뭐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뭐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다양성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가 평가 요소의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게 제일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주주 가치 강화.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짤을 하나를 봤는데 네. 이제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네. 주주들이 나와가지고 너는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항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요. 네. 그런데 막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만 네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의견 보고 치고선 넘어가는 경우도 보고 했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뭔 얘기인지 하는지 아실 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주식이 떨어지면 슬프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기업 평가 요소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업의 청렴도겠죠. 예. 사실은 이제 기업이 뒤로 자금을 횡령한다든지 빼놓는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어느 투자자가 거기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세 가지 기업의 청렴도 마지막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나 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감시할 것지에 대해서 체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아우러서 평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사회도 좋고 주주 가치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내부 소통이 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그냥 상명 뭐 하다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근데 지금 그 ESG에서 지금 G를 말하고 있는데 보통 처음 이 환경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보통 뭐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주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S와 G까지 지금 많은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S나 G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가 아무래도 밖으로 보여지는 면이 크다 보니까 네. 환경적인 측면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버넌스에 관련된 대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국내 기업들은 이 S나 G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극소수에 미치고 있어요. 그 영향을 대책을 내놓는 게. 예. 근데 이제 기업의 투명성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지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활용되는 게 ESG 경영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투명하지 않으면 어떤 투자자가 돈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G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지의 이 지배 구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일단 국내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국내 사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사례는 LG그룹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LG그룹에서 인적 분할을 과거에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인데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Z세대일 거라 믿고 네. 2001년과 2002년에 예. 기존에 이제 LG화학이랑 LG전자 법인을 LGCI랑 LGEI라는 지주사로 출범시키고 그 지주사를 다시 또 통합해가지고 예. 주 LG라는 통합 지주사를 출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LG전자나 LG화학은 그 밑에 계열사인 거고 그거를 하나로 아우러서 관리하고 이제 감독하는 주 LG가 따로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합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보면 가치가 다시 한번 평가될 수가 있겠죠. 덕분에 실제로 이 사업회사들이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분할 전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가 강화된 거. 주주 가치가 강화됐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한 주당 올랐다. 올랐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하이닉스 사례를 얘기하고 싶어요. SK 예. 하이닉스. 네. 앞서 제가 좀 사회이사 제도, 이사 제도 이게 사실은 좀 유명무실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사회 총원의 3분의 2인 6명을 사회이사로 구성을 했대요. 그리고서는 금융, 회계, 반도체 기술, 법률, 사회정책,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반도체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의 자문도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나아가서 사회정책이나 언론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면서 진짜 실제로 경영진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례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배구조 좀 혼낼 만한 지배구조를 사용하는 기업들 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김민광 아나운서님이 갑작스럽게 여기 출연해가지고 강제로 앉혀진 거 네. 이런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 저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이거는 좋은 지배구조 사례로 얘기하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쪽에 제 포함될게요. 사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얘기하기는 한 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주주 가치가 약화된다든지 기업의 투명성이 실패한 사례들은 모두 포함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를 들자면은 뭐 뇌물이나 부정부패나 뭐 정치 로비나 경영진 횡령 같은 경우. 예. 이제 국내 사례를 좀 얘기하기는 조금 껄끄러우니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얘기하고 싶으면 알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이제 엑스모빌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석유를 채굴하는 기업인데 이 석유를 채굴하거나 정제할 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ESG 경영이 또 중요해지고 있고 환경적인 게 또 중요해지다 보니까 주주들이 탄소 감축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다 같이 의결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모빌 경영진에서 싫어 돌아가 바꿔줄 생각 없어 4달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4달러.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주주들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주들이 기업 가치를 하락시켰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매 운동을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정말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예. 주주도 큰 결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뭐 이슈였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위를 잘못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다른 사례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례인데요. 네. 폭스바겐 탄소 이제 배출, 배기가스 배출 네. 조작 사례.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은 ESG 경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E나 뭐 S랑 좀 연관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경영진이 사실은 이거를 조작을 인지했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조했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 행위를 지지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G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알아봤는데 아까 국내 사례는 좀 껄끄럽다고 하셨는데 없을까요? 맞습니다. 아 근데 사실 뭐 특정 회사 이름을 좀 언급하기는 말하기 애매하던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 아니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 또 내용 증명 받기는 좀 그렇고 예. 농담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편법이라든지 불법 경영승계 문제, 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본다든지 전문 경영인을 두지 않고 오너 체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성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또 ESG 경영에서 G나 S에 대해서 이만큼 약간 어필하는 내용이 좀 적은 측면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좀 우려 사항도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특성상 뭐 사실은 이런 오너 체제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당한 스트롱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발전하는 거.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불씨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의 이미지까지 나빠지는 방향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도 되게 중요해질 거고요. 뭐 또 다른 예시를 하나를 들자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신의 지분을 몰래 이제 매각하고서는 허위 공시를 낸다든지 공시를 지연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불법 행위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기업 가치, 즉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 또 국내 사례 중에는 안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가 전 세계적인 이제 기업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거기에 안 걸리려고, 안 찍히려고, 잘 보이려고 뭔가 그런 편법적인 수단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따로 한번 다룰까 하다가 예. 그냥 단어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ESG 워싱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ESG 워싱이 뭐냐면은 진짜 ESG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우리가 ESG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ESG 하지도 않으면서 가짜 ESG로 포장된 기업들. 세탁하는 거 세탁하는 예. ESG 워싱 말 그대로 세탁하는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랑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사실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우리 ESG 경영 잘해요라고 하면서 정작 지배 구조는 굉장히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투명성은 뭐 뒷전을 미루는 거.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ESG 워싱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실제로 이제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기업이 ESG 경영에서 가장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지배구조라고 해요. 이게 41.3%가 사실은 이 G를 잘 못하고 있다. 그 얘기 이제 기업에서도 아직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보여지는 표면적인 측면인 E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E 같은 경우에는 35%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예. S 같은 경우에도 23%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취준생 여러분들도 인사이트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막 환경적인 거, 탄소 절감, 탄소 배출, 탄소 중립 이쪽만 치우쳐져서 계속해서 기업을 바라본다든지 ESG에서 E만 강조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지원할 기업이라든지 내가 함께 평생을 갈 기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S나 G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네.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가리는 데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업들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이 G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투자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ESG에서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투자자가 여기 투자할지 말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돈을 끌어모으는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대한항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기업이 관심을 둬야 되는 지배구조 이슈로 부적절한 경영승계 그리고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예. 혹은 일감 몰아주기 이거 사실은 자주 보이는 이슈이고 네.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막 항의하고 시위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업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기억해 놓고서는 만약에 나중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나 부서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는 뭐 기업들이 뭐 초반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귀찮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G를 많이 그렇죠. 평가하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취준생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E도 생각해야 되고 S도 생각해야 되고 G도 생각해야 되는데 G는 특별히 내가 취업을 하는데 그 기업에서 제가 G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가.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대표이사가 되시면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이사직까지 올라가시면 뭐라도 입김이라도 뿜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신입 사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솔직히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특정 직무가 아니고서는 그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S나 E를 좀 다루는 게 더 좋은 얘기긴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더 쉽고요. 자리조사도 더 쉬울 거고요. 기업이 잘하고 있는 사례나 잘못하고 있는 사례도 더 어필하기 좋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기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G라는 거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지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투명한 경영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투명한 경영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난주에 혹시 LG U+ 관련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직원이 한 분이 이제 횡령을 했다고 네. 해가지고 잠적하셨다고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해외로 나갔다면서요? 네, 뭐 제가 위치 추적까지 못해가지고 네. 어디로 나가신지 모르겠지만 가긴 갔대. 네, 멀리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임직원도 아니에요, 대표이사도 아니고 예. 횡령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네. 이거는 사실은 기업 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악영향이거든요. 주식 가치 떨어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임원의 횡령 사건 이외에도 이제 개인들이 일탈하거나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는 너무 유명해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오스테 임플란트 사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엄청 먹었죠. 네, 여기는 횡령과 맞물려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지주 가치가 훼손되다 못해 거의 지금 휴지 쪼가리다시피 네, 할 정도가 됐어요. 사실 취준생들도 주식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예. 아주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증권가에서 거래 정지까지 당했죠. 네. 예. 이거는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나아가서 주주 가치도 크게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G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투명성, 기업 가치 제고에 있어서 일반 직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결국엔 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 소속원 하나하나가 모두가 이제 기업 가치 제고에 힘써야 된다. 그런 측면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무가 이런 G를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투명성만 강조하고 어느 정도 직급을 올라가야지만 너무 강조될 수 도덕책 있다. 같아요 지금 도덕책. 그렇죠. 예, 지금 느낌이.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명히 그런 직무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뽑아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회계 재무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아무래도 진짜 직접적으로 숫자를 관리하는 네. 그런 직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회계 처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분식 회계 이렇게 막 네. 톡톡톡톡톡 그죠. 이런 그게 것들에 그 대해서 분장할 때 그 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관리 감독을 잘해야겠다, 꼼꼼하게 해야겠다라고 면밀히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근데 분식 회계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사기 회계 아닙니까? 사기 회계.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위에서 시킨다고 네. 그냥 무작정 해버린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그 취업했던 그 기업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되면은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일할 그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이제 회계 처리,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비용 처리나 투명한 장부 처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재무팀이라고 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친한 동기가 야 우리 자꾸 의자가 부러져 삐끄덕거려 좀 의자 좀 바꿔줘. 너만 위해서 좀 뺄게 이렇게 하면서 슥슥 빼줘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조금씩 누수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투명하지 않은 비용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의자는 하나 해주지 또.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와 공식적인 네. 비용 처리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네. 처리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의 또 직무를 말씀드리면 홍보 직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 직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신문사랑 좀 소통하고 우리 기업을 좀 알리는 일만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대부분의 기업들의 홍보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관리라든지 기업 공시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주주총회 같은 것도 대부분이 이제 홍보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시를 꼼꼼하게 하고
늦장 공시 이런 것들을 안 하게끔 만들고 사실 여러분들이 공시 자료를 늦게 만들면 결국에 그게 늦장 공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 관리라든지 철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기여가 될 수 있다. 즉 본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대내외적인 소통하는 부서들은 결국에는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취업 준비생들에게 G 파트를 준비할 때 이거는 좀 신경 써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와 관련된 트렌드들은 다 익혀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는 아마 단어를 들어봤을 때 지배 구조랑 뭐가 같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공제에서 기업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근데 정작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혹은 대표이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찬성표만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기업 편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진짜 주주가치, 기업가치를 제고를 위해서 정말 의결권을 면밀히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과거에도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ESG 경영과 맞물려서 G파트에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공 사례라 말씀드린 LG나 SK 외에도 현대차 그룹 등 지배구조가 지금 개편될 전망이거든요.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좀 어필하시면 현대차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 제 출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출범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에 맞물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 들어갔다 사표 내고 나오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배당 및 관련 펀드인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주가치 제고, 기업가치 제고. 결국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그 주식의 가치도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예.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도 또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이번 은행권, 금융권을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로 배당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고배당 펀드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또 트렌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들도 뭐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ESG 파트별로 모두 만나봤는데 마지막으로 취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 ESG를 너무 멀게 느끼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30분 맞아요. 만에 ESG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저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ESG 경영 관련해서 기업의 우수 혁신 사례라는 것들 제가 꼭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직관적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요. 예. 이게 반대로 이제 그 관련된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상공회에서 앞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작년 12월에 ESG 확산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거를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네. 이거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